내편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것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이것 모르면 호구됩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구는 호랑이의 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에 처한 보잘것없는 상태의 존재를 말하죠. 직장 생활 중에 호구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특정인에게만 행해지는 괴롭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알아보면 첫 번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나 태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네 번째 유형은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이죠.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유형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본인이 휴가, 연월차 등의 사용에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서 이동이라든지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본인과 사전 협의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서 이동, 퇴사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의 유형은 특정인에게만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입니다.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림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정 한 사람을 고의로 감시 감독해서 괴롭힘으로 해가지고 퇴사를 유도하거나 이런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부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유형입니다. 악의가 있든 없든 간에 개인사와 관계된 내용을 사내에 유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위협적인 말이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렇게 일하면 오래 버틸 수 있겠어? 라는 등의 내용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급이 높은 상사가 직급이 현저히 낮은 부하 직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경우이고 또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가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뭐 단체방이나 뭐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무적, 비업무적 내용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9번째는요.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뭐 현재는 이런 유형이 많이 없어진 듯 하지만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서 암암리에 강요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이른바 왕따 행위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마지막 11번째 유형은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문구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그리고 사내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이런 유형의 상황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유치한 괴롭힘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됨을 아셔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당하는 피해자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급에 관계없이 좀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지위 관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또 넘어야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준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통화 등 모든 부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30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었던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될 시에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신고 절차는 크게 회사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와 외부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신고 절차로는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만약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 사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자는 사내에서 구제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외부의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유급휴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의 그러면 해결은 사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회사 내의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또는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국가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해결의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회사 내의 일을 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물론 해당 회사의 직장 문화 개선과 사회적으로 일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상호 일하기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개인과 회사,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러면 처벌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요, 상당하게 조금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 조사 중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고요. 또한 회사의 피해 구제 불성실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발생했다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시고 상황별로 판단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직장에서 호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고 공유하면서 저도 지난 직장생활 30년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만족하는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해 내편TV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